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국봉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중국 밖의 세계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중국 내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와 관련된 한국 뉴스 또 맞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시사점을 얻는지에 대해서 박사님과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기사들, 연말에 뭐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어제 12월 27일자 이제 신문을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조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참고 소식의 일면에 보면 이제 수련 제티 30주년 인 어메이 반스에서 소련이 그 해체된 지, 붕괴된 지 30주년 됐는데 이게 러시아 매체의 그 반스 그러니까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반추하게 된다 이런 기사가 이제 첫 번째 화면 기사로 나왔고요. 두 번째 환구시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막 이제 그런 게 변이가 막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보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민일보는 중앙의 농촌 공조회의 그 경제 공작 회의만 이게 아니고 농촌 공작 회의도 하면서 공작이 이게 업무죠. 북경에서 이제 열렸다는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화면에 이 반스 이 글자가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반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스 하면은 이게 반대할 반자 사실 우리한테는 알려진 게 반대할 반자 그 다음에 생각사자인데요. 이게 반대하다 할 때는 이게 상대방을 외부로 향해요. 근데 여기서 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본다, 반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한국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 참고 소식 환구시보에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 소식 환구시보에 한국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뭐 어떤 뉘앙스가 많았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도 연말이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반추 특집. 반추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천공추창에서 지금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전조 13호를 좀 쏴가지고 우주정거장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세 명의 그 비행 우주사, 우주 비행사들이 그 지금 우주선 바깥으로 나간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첫 번째 화면 나왔고, 동시에 이제 참고 소식은 참고될 만한 거, 소련의 해체,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인민일보에서는 뭐 그런 내부적과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목을 또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련 제티 30주년 인 어메이 반스해서 소련이 해체됐다, 소련이 붕괴됐다는 거죠.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1991년 12월 25일 날 해체가 됐으니까요. 그것이 이끌어내고 있다. 어느 러시아의 매체예요. 러시아의 매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 자체는 러시아 매체에서 이제 그 소식한 내용을 참고 소식에서 번역해 놓은 건데, 자, 이걸 보면 사실 30주년?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개혁개방 30주년, 개혁개방 40주년을 얘기하잖아요. 자, 소련은 해체가 된 30주년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40년, 30주년 보면서 뭘 느낄까? 잘 이렇게 단결하고 나라가 해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회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네요. 그런 의도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구시보에서는 메요, 짜의 아오미크론 인시아꼬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그런 그늘 속에서 성탄절을 보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또 전면 봉쇄라는 그런 그 변이, 그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지금 돌파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암묵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 효과를 누리는 부분. 상대적 효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런민일보에서는 중앙농촌공조회의 자이징짜오카. 여기 지금 이제 북경에서 그걸 뺀 거죠. 서울에서 한다는 거니까 북경에서 뺀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중앙농촌공조회의 징짜오카이 하면서요. 어떠한 도전에 부딪혀도 주어의 국가 전략이 필요한데 착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을 기본적인 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생산품이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대한 전략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민일보에서 농업을 강조하는 게 좀 의아한데, 사실 저희 CLC에서 소장님과도 많이 얘기 나눴지만 이 올해 특히 종자 산업, 농업의 그렇죠. 중요성을 굉장히 그렇죠. 당천에서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인민일보 일면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상황에서 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한국 관련된 기사들이 인민일보가 아니라 황구시보, 참고소식 나온 소식들이 좀 있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소식들을 관심 있게 다뤘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월 18일 날이에요. 한국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목을 보면요. 한국본이 우리가 옳았다 하고 하고 위드 코로나 조롱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조롱이라는 글자가 일단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과연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정말 그럴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살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자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굳게 신뢰하게 됐다. 그리고 이 내용들의 근거를 갖다가 웨이버 중국판 트위터에서 나온 내용들. 그래서 중국 누리꾼은 EU 국가를 걱정하면서 일부 외부 세력에 비판하는 중국의 역동적 제로 코로나, 그 다이나믹 제로 전략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다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웨이버그를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일상생활을 제거하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코로나19가 사라지냐 종일 마스크를 벗고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주장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조롱까지 하는 거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타나는 후에 새로운 방역 시나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중국에 있고 해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한국의 K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에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조롱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보면 중이라고 하는데 중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내용을 보니까 중국 누리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좀 더 봤어요.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한번 조금 살펴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이 기사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는 환구시보의 영문판이에요. 근데 영문판하고 또 중국 버전판이 또 달라요, 약간. 이게 아까 보면요. 첫 번째 화면은 같아. 그러니까 이 화면은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이제 재기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른 내용은 뭐냐? Why is national reunification an unshakable demand에서 이 양안 문제, 재통일 문제, 중국의 재통일 문제는 흔들릴 수 없는 요구다. 왜 흔들릴 수 없는 요구가? 이런 내용이고요. 이 한국시보의 중국어 버전에서는 미국의 국방법안이 그 냉전의 그런 그 의미? 그게 아주 충만하다. 이제 이런 약간 의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국 버전하고 이제 외국 세계 버전, 영문 버전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 코로나 문제는 사실 이 17일 날 이 지면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판에 인터넷판 중국의 이제 사회판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China public holds stronger faith in dynamic zero strategy after living with virus proved untenable in South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역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증명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차이나의 대중들이 더욱 강한 신뢰를 가졌다. 자국의 제로 스트레치, 코로나, 그 방역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앞서 얘기한 것대로 우리 매체에서 다 실었어요. 내용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롱이냐, 네. 비판적 시각이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그 K 방향에서 그만큼 더 이렇게 신뢰라고 했었는데, 그런 한국조차도 위드 코로나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은 영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영국은 사실 큰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원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원래 잘했는데. 평가가 좋았잖아요. 좋았어요. 네. 근데 K 방역하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드 코로나를 가지고 한국을 보니 우리가 옳았다 하고 마치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조롱하는 태도로 이 매체가 보도한 신문 기사 나온 것은 아니지 않냐. 네. 약간 이제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얘기한 것 가지고 마치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우리가 한번 네. 좀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보니 뭐 누리꾼의 얘기를 갖고 그렇죠. 그거를 뭐 공식적인 그렇죠. 어떤 뭐 외교적으로 조롱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네. 아니다. 네. 약간 근데 약간 좀 저 기사를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약간 자극적으로 그 뉘앙스 자체는 어쨌든 간에 K 방역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뭐 지금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중국의 어떤 방역 정책이 옳았다라고 약간 그거를 강조하려는 그걸 좀 부분이에요. 강조하는 차원에서 네. 한국도 원래는 잘했는데 네. 그런 한국조차도 위드 코로나 하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부분이 성격의 기사였다. 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은 네. 그럼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럼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기사들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 바로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제 그 주요 그 제목과 관련돼서 한번 그 중국말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쌍펀지 한국 상반주 주어 젠즈 해서 이게 한국의 그 직장인들 상반주라고 하거든요. 3분의 1 정도는 겸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 중런커 출신 후增장. 한국의 총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들이 나타났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 추운 후후 찐 지우청 요 따이콘. 한국의 초원 부부가 지는 대략 약 지우청은 뭐냐면요. 10개 중에 9개예요. 1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개. 그래서 90%는 따이콘, 대출이 있다. 네 번째는 리우실 지우스의 69세가 한국에서는 가오리 샹디아 라우동 내닝标准. 한국에서는 지금 근로 연령을 상향적으로 65세로 69세로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방자 빠오장 한국 냉채는 조합마이 실질핀. 그러니까 그 집가격 폭등하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환했다. 사치품을 사는 것으로 이제 전환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봐도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자극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금 돼 있고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어르신들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기사만 보더라도 좀 전방위적으로 네. 약간 총체적으로 그렇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물론 이것들이 이제 앞에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네. 날짜를 조금씩 해가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네. 다음 기사를 직접 보겠습니다. 네. 한국시보에서 12월 12일 날 이제 나온 건데요. 3분의 1의 한국인 직장인들이 겸직을 한다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 매월 평균 한 52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 겸직을 하면서 벌고 있다.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지적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라고 나온 게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그 종사하는 겸직에 가장 많이 겸직하는 게 뭐냐면은 그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매라든지 광고라든지 쇼핑몰, 쇼핑몰, 네. 온라인 이제 쇼핑몰 그런 것들 네. 이제 많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그 판매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제일 많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그 격리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계라든지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네. 그 이제 한국에서는 그 업무 일자리 관련된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 근무 환경이 늘어나면서 겸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롭게 바라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어쨌든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런 현상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근데 사실 이제 중국과 어떤 비교점도 같이 이제 기사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근데 일단 근데 중국에서는 황구시보라든지 참고소식에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참고할 만한 그 상대국의 기본 소식을 갖다 그대로 일단은 이제 흡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을 또 이제 판단하고 비교 평가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를 보면은 이게 한국의 총 인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네. 한국 총 런거 출신 후정장에서 이게 올해 한국 총 인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해서 5,175만 명인데 네. 2020년도에는 5,18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9만 명이 줄었어요. 처음으로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뜻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총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다는 네. 거. 그런데 또 밑에 가서 보면요. 사실은 2020년도에 이미 한국 인구가 그 전해에 비해서 33.3만 명이 줄었다고 처음으로 이제 교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망 인구수로만 놓고 보면 출생 인구에 비해서 사망 인구가 더 줄었다. 그 사실 2020년도가 처음 그 출현했는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해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2006년서부터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225조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네. 돈 많이 썼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성공한 거냐, 기대 효과에 못 미치는 결과적으로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사실 중국이 또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관심도 맞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한국의 사례도 좀 보면서 맞습니다.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그 직장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인구가 네. 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정책은 있는 왜 실패했는가? 그렇죠. 라는 또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걸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을 보면요. 12월 13일자예요. 한국의 초혼 부부가 네. 대략 90%가 이제 대출을 받고 있다고. 왜 대출을 받고 있냐? 사회적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이겠죠, 뭐 부동산. 예. 집 사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5년 그 결혼한 지 5년 되지 않은 부부들이 다 이제 대출 받고 있는데 그 통계에서 보여주는 게 이렇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 50.5%의 그 부부들이 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평균 그 자녀 그 양육 그 출산하는 경우가 지금 0.68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네. 근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도 0.03명으로 더 줄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는 이유가 이 주택 문제하고 수입과 관련된 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의 신혼 부부 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겸직 아르바이트생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사회적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도 어렵죠. 네.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입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럼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아이 낳기도 어렵고 네. 아이가 낳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아, 연관이 되네,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 기사는 12월 13일 기사고요. 네. 방금 전에 총 인구 관련된 건 12월 12일 기사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의 3분의 1이 겸직한다는 12월 10일 기사예요.
사실 이 기사들이 하나로 보면 굉장히 다 연결돼서 한국에 대해서 사회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기사들이라는 걸 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흥미롭네요. 다음 기사를 볼게요. 네. 그럼 12월 15일자 한국시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9세가 한국에서 지금 그 근로 연령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기사 보면 노령화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중앙일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노동 연령 인구를 갖다가 그 표준을 종전에는 15세에서 64세였던 것 같다가 이제 15세에서 69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노동 연령, 그 근로 연령 인구 자체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그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부담 좀 줄여주려면 근로 연령 인구를 늘려줘야 상향 된다. 조정해. 아. 근데 또 상향 조정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일자리가 또 결과적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또 한 직업을 하나만 갖지 못하고 두 개, 겸직해야 되는 상황이 아르바이트식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수입 여건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다가 부동산은 또 올라가고 네. 결혼하긴 좀 어렵고 네. 아이 낳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뭔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볼게요. 네. 12월 17일 때 또 한국시고요. 자, 결국은 부동산 방값이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사치품을 사는데 또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요, 이 샤넬 이 앞에 한국 백화점 앞에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2대1 내용이라고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치품을 갖다가 많이 사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 그런 제품들 직구라든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20대, 30대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치품을 구매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대리 만족하고 있다. 집을 사기엔 너무 넘사벽이고. 넘사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가 네. 소비도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측면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도 오히려 중국에서 보여진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좀 반스, 네. 반추해봐야 되는 그런. 약간 기분이 묘한 게 저희도 뭐 중국의 어떤 사회적 문제, 뭐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뭐 사치품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중국은 뭐 더 어마어마하다고 뭐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국내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면서 예. 이런 것들을 얘네가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반면으로는 우리도 어쨌든 중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우리의 사회 문제에 이런 관심을 갖고 거기서 어떤 함의를 얻으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맞습니다. 예. 하나의 단편적 기사들이 아니라 지금 좀 박사님 갖고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게 되니까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기사를 통해서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네.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한국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네. 동시에 중국이 다른 나라를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지를 네. 우리 사례를 통해서 또 거꾸로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지사지 개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박사님과 함께 중국의 언론 내용을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 정치외교 기사들을 보면서 맞습니다. 한번 이제 중국을 보는 내부 시각과 외부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